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보석 같은 이야기 만나볼까요? 네, 이 책은 판형부터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A4 2장 사이즈의 크기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클 뿐더러 색감이 아주 원색적입니다. 특히 노란색 색감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제 머리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많이 박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산꼭대기 드래곤 둥지에서 샤를이라는 드래곤이 태어납니다. 발은 또 아주 크고 또 날개도 엄청 크게 태어났죠. 그리고 또 씻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샤르를 칭찬을 해주고 사랑의 눈빛으로 키우게 되죠. 그런데 학교 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발과 날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학교에서도 혼자 지내야 했고요. 그럴 때마다 샤를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축제하는 날 너무 다른 드래곤들은 축제에 빠져 있는데 샤를은 외롭게 자기 혼자만 지내고 있는 산을 향하게 되죠. 바로 화산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샤를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때 샤를은 또 시를 짓습니다. 오, 불을 뿜는 산이여, 오, 깊고 깊은 구덩이여, 나의 마음도 붉은 화산처럼 타올라 이제는 검은 제투성이가 되어 버렸구나. 너무 멋있게 시를 쓰지 않나요? 저도 시를 읽을 때마다 샤를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겠더라고요. 마침 떨어지려고 할 때 파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왜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파리의 도움으로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하던 밑에 공룡들이 하늘을 쳐다봤더니 아주 큰 날개로 캄캄해졌어요, 하늘이. 그래서 선생님은 불꽃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엄마 아빠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도 물론 감동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도 아주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교장 선생님들 연수할 때나 아니면 선생님들 연수할 때 그리고 또 리더들 모임에서도 이 책을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성인용 동화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샤르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런 장면하고요. 그리고 하얀 설경 숲속을 걷고 있는 샤를, 그리고 그 설경 위로 다른 드래곤 한 10마리 정도는 하늘을 날거든요. 그런데 샤를은 아직 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슬픈 표정과 아주 맥 빠진 모습으로 그 눈이 쌓인 숲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이때 샤를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리고 하늘을 날고 있는 드래곤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이런 적이 없었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매일 책을 읽는데 성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어른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축구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참 축구를 잘하는데 나는 축구를 못한다고 아주 자신감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요. 너는 이럴 때 어땠어? 어떤 기분이 들었어? 어떻게 이겨냈어? 엄마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땐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겨냈어.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데 또 자기만의 힘으로 또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경험담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인상적인 장면은 시를 짓는 모습입니다. 기쁠 때도 시를 짓고 슬플 때도 시를 짓고, 시를 짓을 때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시를 좋아하시나요? 아주 짧은 시라도 지어본다면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야만 그 시를 지을 수 있거든요. 6~7세든 아니면 초등 저학년이든 말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요. 글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시를 2~3줄 정도 쓰는 연습도 아주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를 지을 때는 지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모방시 같은 것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샤를의 기적처럼 나는 하늘을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길을 걷네 이렇게 응용 버전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먼저 시를 짓는다면 아이들도 곧장 따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이 날개를 확 펴는 장면입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날지 못했는데 파리의 도움으로 날개를 아주 활짝 폈는데 책이 아주 크잖아요. A4 용지 2장 사이즈의 한 면이 2장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양면을 펼쳤을 때 A4 용지가 4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날개가 아주 노란색이에요. 아주 희열감을 느끼게 되죠. 못하던 아이가 잘하게 됐을 때, 아니면 실수하던 애가 뭔가 작은 성취감을 이뤘을 때는 책을 읽는 아이들도 같이 동화돼서 마치 자기가 그런 것을 해낸 것처럼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성인들에게도 많이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는요, 맨 마지막에 날개 부분에 그 날개를 그리지 않고 몸만 작게 그려요. 연필로. 아니면 파리만큼 아주 작게 그린 다음에 날개를 한 번 그려봐 하면요, 아이들의 날개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넓은 날개도 있고 아주 그 로봇 같은 그런 날개도 있고요.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요. 같이 날개를 그려보는 것도 좋죠. 날개를 그려보면서 나의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 꿈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장점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샤를도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고 기운이 쳐졌는데요. 나중에는 자기가 시를 짓고 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듯이 우리 아이들 장점도 한번 나열해 보면 어떨까요? 장점이라는 게 아주 클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장점을 쓸 때 큰 거 아니고요. 나는 화분에 물 주기를 좋아한다. 나는 어항에 먹이를 잘 준다. 현관에 신발 정리를 잘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렇게 아주 자잘한 거를 10개, 20개 정도 적다 보면 되게 자신감이 샘솟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되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아 성찰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큰 것을 적으시면 좋겠지만 아주 자잘한 것을 20~30개 적다 보면 또 그 카테고리 별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유의 일을 또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잘한 것 20~30개를 적어보기를 권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하기를 해보는데요. 질문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아이들 질문 만들기 1학년만 돼도 아주 한 2~3번 정도만 하면 아주 잘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고 궁금한 거 하나만 한번 말해볼래? 하나만 적어볼래? 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잘 적습니다. 왜 샤를은 날 수 있는데도 왜 날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렸을 때 나는 지금 더 연습하고 있는 거야 라고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책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문하기와 실천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는 본인들이 한두 가지 정도 만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해 보시고요. 실천하기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잘 못하지만 잘 못할 때마다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라고 이렇게 구호를 만들으셔도 좋고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스스로에게 용기를 만들어주는 자가 발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이들도 자가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겠죠. 이 책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장점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자기만의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는 책이고요.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야얄비란 글 그림이고요. 울타리를 넘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팟빵 구독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 피인 민들레처럼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